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 결정이 나면 관세 합의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만에 하나 판결만 기다리다가 트럼프 측이 승소하게 되면 그 후폭풍은 더욱 거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곧바로 내주는 것은 사실상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경제 붕괴로 이어질 길이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통화 스와프만 요구하며 미국의 답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카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전례가 없습니다. 설령 정부가 주장하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이는 외환 시장의 패닉을 잠시 진정시키는 임시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합니다. 3,5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부 유출은 불가피합니다. 대규모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원화를 시장에 내다 팔면 시중의 원화 유동성이 흡수되고 이는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가계 소비는 줄어들며 실물 경제 전반에 충격이 발생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만기 시점에 원리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큰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요구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통화 스와프만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전술을 고착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본과의 단순 비교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왔습니다. 같은 조건을 지금 한국 외교가 당장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화 스와프 확보 노력과 함께 다자적이고 복합적인 해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일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장치를 IMF 특별 인출권이나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과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변화된 투자 경로를 모색하는 방법이 모두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할 수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한편 통화 스와프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중에서 한국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제외한 금액만큼을 스와프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한국이 국제 금융시장을 총동원하면 최대 2,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에 나머지인 1,500억 달러만큼만 스와프로 협상하자는 방안입니다. 이 접근은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혼합 패키지는 세 가지 장점을 갖습니다. 대미 의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총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정치적 기술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설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직면한 난관 속에서 협상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거절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 이유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정치 외교적 지렛대 효과 때문입니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를 단순한 금융 안전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는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특정 국가와 스와프를 체결하면 그 국가는 미국과 안보 무역에서 더 긴밀한 협력 의무를 지게 되고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 체제에 깊이 묶여 있습니다. 스와프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해서 미국이 얻을 외교적 이득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스와프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한국을 압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미국에게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최근 미국 측에서 투자금을 3,500억 달러가 아니라 5,500억 달러로 증액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통화 스와프의 대가로 한국에 5,5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3,500억 달러를 곧바로 내주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파탄의 길인데 5,500억 달러라면 감당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통화 스와프 체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임기 종료까지 문제를 유보하는 방식 또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진척도 없는 채 사실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는 여러 층위의 악영향이 파급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외환시장 불안, 금융 비용 상승, 실물 경제 위축, 그리고 외교적 입지 약화라는 복합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환율은 1,4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어 당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면 올해 초에도 1,500원에 근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고 있으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